문제 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두 벡터, 벡터 A, 벡터 B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벡터 A, 벡터 B를 각각 벡터 E1 1,0, 벡터 E2 0,1을 이용하여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벡터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벡터 E1을 먼저 표시를 해보도록 하면 벡터 E1이 지금 이 빨간색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벡터 E2가 바로 이 파란색 벡터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벡터 A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벡터 얘를 2배 해주고 그 다음 파란색 벡터를 마이너스 2배를 해줘서 생기는 이 두 개의 벡터의 합이 되겠죠. 따라서 벡터 A 같은 경우에는 2배의 벡터 E1에 마이너스 2배의 벡터 E2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 B인데 지금 벡터 B가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벡터를 우리 옮겨 오도록 합시다. 벡터는 평행에서 겹치면 완전히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 B를 우리 먼저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점을 시점으로 해서 벡터 B를 이동하게 되면 벡터 B는 바로 이런 초록색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 벡터 B는 그렇다면 벡터 얘가 E1이죠. 그리고 이만큼이 벡터 E2인데 이거를 3개만큼 더 더해주면 바로 초록색 벡터 B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벡터 B는 벡터 E1의 3배의 벡터 E2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분으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벡터 E1이 단위 벡터인 벡터 E1이 X 성분을 좌우할 거고 그 다음 벡터 E2가 Y 성분을 좌우할 거니까 얘는 2,-2라고 적을 수 있을 테고 그 다음 벡터 B는 1,3이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다음에서 두 벡터 E1과 벡터 E2를 이용하여 나타난 벡터는 성분으로 나타난 벡터는 벡터 E1과 벡터 E2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벡터 E1은 1,0이라고 해서 X축과 관련된 단위 벡터이고 벡터 E2는 0,1이라고 해서 Y축과 관련된 단위 벡터임을 알 수 있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면 벡터의 성분의 뜻을 알고 있는지 묻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벡터 A를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5,2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벡터 B를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벡터 E1이 X축을 담당하는 거니까 X 성분과 관련 있는 벡터니까 마이너스 3배의 벡터 E1에 7배의 벡터 E2로 이왕이면 적고 얘를 X 성분과 Y 성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벡터 C를 지금 성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를 벡터 E1과 E2로 나타낼 건데 X 성분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배의 벡터 E1 그 다음 1배의 벡터 E2인데 그냥 벡터 E2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4번은 벡터 D가 지금 X 성분이 0이니까 0배의 벡터 E1인데 이거는 그냥 0벡터니까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6배의 Y 성분과 관련 있는 벡터 E2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8번은 벡터의 상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네요. 두 벡터 A가 2m,4-n이고 벡터 B는 3-m,n인데 벡터 A와 벡터 B가 같을 때 m과 n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두 벡터가 서로 같을 때는 X 성분이 각각 같고 Y 성분이 각각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이 m이 3-m X 성분끼리 같고 그 다음 4-n이 n과 이렇게 각각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m이 3이니까 m의 값은 1이 나올 테고 여기는 2n이 4가 되겠네요. 따라서 n이 2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다음 벡터의 크기를 구하시오. 벡터 A가 3,-4인데 성분으로 표현된 벡터 같은 경우에는 각 성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로 우리가 벡터의 크기를 구할 수 있죠. 마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 벡터 A의 크기는 3의 제곱에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계산해주면 루트 25니까 벡터 A의 크기는 5가 되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벡터 B의 크기는 각 성분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에 더하기 12의 제곱이죠. 25 더하기 144니까 루트 169일 테고 루트가 없어지네요. 그래서 벡터 B의 크기는 13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벡터 A가 마이너스 3,2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고 벡터 B는 2, 마이너스 1입니다. 다음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시오. 성분을 이용해서 평면 벡터의 연산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벡터 1번은 2배 벡터 A라고 되어 있는데 벡터 A를 그대로 그냥 성분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더하기 그대로 쓰고 역시 벡터 B도 그대로 성분으로 바꿔주고 나서 자, 2는 실수배라서 그냥 안쪽으로 곱해서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6,4와 2, 마이너스 1인데 성분끼리의 합은 같은 성분끼리 그냥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 더하기 2, 4 더하기 마이너스 1로 계산을 해서 4, 마이너스 3이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네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벡터 A는 마이너스 3,2로 바꿔주면 될 테고 마이너스 2배 2,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를 성분 안쪽으로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4 y 성분은 2가 되겠죠. 각 성분끼리 더해주니까 이제는 암산합시다.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더하니까 마이너스 7이고 2하고 2를 더해주면 4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벡터 A를 성분으로 바꾸기 전에 여기는 지금 벡터 A도 2개가 나오고 벡터 B도 2개가 나오니까 먼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2배의 벡터 A의 분배 법칙을 써서 일단은 전개해주고 마이너스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라고 정리한 다음에 같은 벡터끼리 계산할 거니까 2벡터 A와 마이너스 벡터 A 계산하면 벡터 A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의 벡터 B와 또 마이너스 벡터 B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배의 벡터 B가 되겠습니다. 벡터 A는 성분이 마이너스 3,2가 될 테고 벡터 B 마이너스 3배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하면서 괄호 안으로 넣어주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6, 3이 되겠네요. 같은 성분 X성분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6 더해주면 9가 될 테고 2하고 3을 더해주면 Y성분은 5가 되겠습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죠. 벡터 A가 여러 번 나오고 벡터 B도 여러 번 나오네요. 먼저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합시다. 3배의 벡터 A 빼기 6배의 벡터 B 더하기 2배의 벡터 B 마이너스 4배의 벡터 A입니다. 벡터 A끼리 계산을 했더니 3배의 벡터 A 빼기 4배의 벡터 A니까 마이너스 벡터 A가 될 테고 벡터 B는 마이너스 6 벡터 B와 2 벡터 B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4배의 벡터 B가 되겠죠. 즉 마이너스의 성분이 뭐였었죠? 마이너스 3,2 벡터 A는 그 다음 벡터 B는 2, 마이너스 1이었죠. 자, 그렇다면 실수배해서 안으로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8, 4가 될 테고 X성분 3과 마이너스 8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5, Y성분 마이너스 2와 4를 더해주면 2가 되겠네요. 11번 문제입니다. 사의 벡터 A는 마이너스 1,6, 벡터 B는 3, 마이너스 2,
벡터 C가 8,0에 대하여 벡터 C가 K 벡터 A 더하기 L 벡터 B를 만족시키는 실수 KL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벡터 C는 8,0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K 실수배에 유지해주고 마이너스 1,0 넣어주고 그 다음 L 유지해주고 3, 마이너스 2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변 같은 경우에는 X성분 마이너스 K에 Y성분 6K 그 다음 3L에 마이너스 2L이 되겠죠. 같은 성분끼리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3L이 6K 마이너스 2L이 될 테고, 그러면 지금 좌변에 벡터 C가 있고 우변에 K 벡터 A 더하기 L 벡터 B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각각 지금 성분으로 표시했죠. 근데 두 벡터가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같은 벡터는 같은 성분끼리 같아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3L이 8이 될 테고 6K 빼기 2L이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L이 3K니까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K 더하기 9K가 8이 되고 8K가 8이 되네요. 따라서 K가 1이 되고 L과 K에 대한 관계식 아니까 대입해주면 L은 3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벡터 A, 벡터 B, 벡터 C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은 각 벡터를 각각 성분으로 나타내는 문제고 2번은 문제 11번처럼 벡터 C가 벡터 A와 벡터 B의 합으로 표현될 때 실수 K와 L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면 벡터 A와 벡터 B, 벡터 C가 전부 시점이 다르게 되어 있죠. 먼저 얘를 원점이 시점이 되게 벡터를 전부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 A 옮겨올 건데 벡터 A는 지금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두 칸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원점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는 오른쪽으로 하나, 위쪽으로 두 개 하면 자, 이런 벡터가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벡터 A가 될 테고 벡터 B는 지금 보면 오른쪽으로 두 칸, 아래쪽으로 한 칸이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이 빨간색 벡터가 바로 벡터 B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 C인데 벡터 C는 지금 보면 오른쪽으로 3칸, 위쪽으로 4칸입니다. 자, 위로 넷, 오른쪽으로 셋이죠. 자, 오른쪽으로 3칸에 위쪽으로 4칸이니까 바로 이 지점이 벡터 C의 바로 종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벡터 C가 되겠네요. 원점을 시점으로 하게 되는 벡터들 같은 경우에는 종점이 바로 벡터의 성분이 되겠죠. 벡터의 성분이 되니까 벡터 A 같은 경우에는 바로 1,2가 될 테고 1,2 벡터 B 같은 경우에는 2, 마이너스 1이 종점에 위치했네요. 그 다음 벡터 C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4의 종점이 위치했으니까 1번은 벡터 A가 1,2로 표현되고 벡터 B는 2, 마이너스 1로 성분이 표현되고 벡터 C는 마이너스 3,4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벡터 C가 K배의 벡터 A와 L배의 벡터 B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지금 벡터 A, B, C의 성분을 전부 구했으니까 벡터들을 전부 성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K에 1,2로 바꿔주고 L배에 2, 마이너스 1입니다. 우변 같은 경우에 K배와 L배를 각각 괄호 안으로 넣으면서 같은 성분끼리 더해주면 K 플러스 2L에 2K 마이너스 L이 되겠네요. 자, 같은 성분끼리 같다. K 플러스 2L이 마이너스 3과 같고 2K 마이너스 L이 4와 같죠. 자, 연립방 정식을 풀기 위해서 2배를 해주면 4K 마이너스 2L이 8이 돼서 변변 더해주면
OK가 5가 됩니다. 따라서 K가 1이 될 테고 마음에 드는 식에다가 K1 대입해주면 L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두 벡터 A는 1,K라는 성분, 벡터 B는 마이너스 2,6이라는 성분일 때 이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고 합니다. 그때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럴 때는 우리 벡터에서 실수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실수 L이라는 걸 데려오게 되면 두 벡터가 평행하니까 벡터 A는 L의 실수배, 벡터 B의 L이라는 실수배가 되겠죠. 벡터 A는 1,K니까 바꿔주고 L 놔두고 벡터 B도 마이너스 2,6이라는 성분이니까 바꿔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변은 마이너스 2L에 6L이 될 테고 두 벡터가 같아야 되니까 같은 성분끼리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L이 1, X 성분끼리 같고 그 다음 K가 6L이 돼서 Y 성분끼리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X 성분끼리 같은 것에서 L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테고 그렇다면 K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두 점 A, B에 대하여 벡터 A, B를 성분으로 나타내고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1번은 A가 0,-2, B가 3,2라고 좌표가 각각 주어졌는데 지금 A와 B를 종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를 원점을 시점으로 해서 만들어 보게 되면 자 A는 원점 5를 시점으로 해서 벡터 5A가 0,-2가 될 테고 그 다음 벡터 5B는 우리가 3,2라고 성분을 써줄 수 있겠습니다. 벡터 A, B는 원점을 시점으로 잡고 나서 벡터의 차를 이용해서 벡터 5B 빼기 벡터 5A가 되겠죠. 그래서 3,2에서 빼기 0,-1을 성분끼리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3 빼기 0이니까 3이 될 테고 2 빼기 마이너스 2니까 4가 되겠죠. 자, 벡터 AB의 크기는 루트의 x의 성분의 제곱, y의 성분의 제곱이 되겠네요. 9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25는 5가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벡터 5a가 2,7이라는 성분을 가질 테고 벡터 5b는 4,5라는 성분을 갖게 될 겁니다. 1번에서와 마찬가지로 벡터 5b는 벡터 5b에서 벡터 5a를 빼면 되겠죠? 자, 바로 성분으로 계산합시다. 그러니까 4,5에서 2,7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4에서 2 빼면 2가 될 테고 5에서 7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크기는 벡터 AB의 크기 루트의 x의 성분 2의 제곱 y의 성분 마이너스 2의 제곱 루트 8이니까 정리해주면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기말 보충 3번 문제입니다. 직사각형 ABCD에 대하여 두 점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는 4배의 벡터 PC 더하기 2배의 벡터 CA 빼기 벡터 BA 빼기 DA 벡터 DA가 0벡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4배 나는 3배의 벡터 BQ가 벡터 DC 빼기 벡터 DB랑 같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벡터들을 지금 한번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A가 많이 보이니까 우리 A를 시점으로 해서 벡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4배의 벡터 AC 빼기 벡터 AP가 될 테고 2배의 벡터 CA, A를 시점으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벡터 BA는 플러스 벡터 AB가 될 테고 뒤에 것도 벡터 AD가 0벡터가 된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배의 벡터 AP가 있을 테고 여기를 아직 안 바꿨네요. 자, 얘는 마이너스 2배의 벡터 AC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4배의 벡터 AC가 있죠. 마이너스 2배의 벡터 AC가 있으니까 얘는
2배 벡터 AC가 될 테고, 그리고 벡터 AB와 벡터 AD를 살펴보면 지금 이게 벡터 AB고 이게 벡터 AD입니다. 그렇다면 두 벡터의 합은 당연히 벡터 AC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하나의 벡터 AC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벡터 AC 더해서 이게 지금 0 벡터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얘를 정리해보면 벡터 AP가 4분의 3의 벡터 AC가 될 테고, 즉 벡터 AC와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4분의 3인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대각선의 교점이 중점이니까 자, 요 정도가 바로 P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P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를 통해서 Q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나도 지금 D가 시점으로 많이 보이니까 D를 기준으로 해서 벡터를 표현해 보면 벡터 DQ 마이너스 벡터 DB가 벡터 DC 빼기 벡터 DB가 되겠네요. 얘는 정리해 보면 3배의 벡터 DQ가 마이너스 3배의 벡터 DB가 있었는데 우변으로 이동하면서 2배 벡터 DB의 벡터 DC가 될 테고, 여기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3분의 2배 벡터 DB 더하기 벡터 DC가 됩니다. 자, 이 벡터를 지금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Q라고 하는 벡터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B와 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냐면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Q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가 대략 Q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Q의 위치를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와 Q는 확인했고, 삼각형 CDP의 넓이. 자, 지금 삼각형 CDP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의 넓이가 지금 문제에서 6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넓이는 누구냐 하면 바로 삼각형 AQP,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길이가 하나도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지금 내분점들이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길이의 비만으로 넓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의 위치가 AP 대 PC가 3대 1이죠. 3대 1이니까 이 조건에 의해서 삼각형 APD와 삼각형 DPC의 넓이가 3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형 CDP, 이거의 넓이가 6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삼각형 APD의 넓이는 18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삼각형 ACD의 넓이가 24가 될 테고, 삼각형 ACD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딱 반이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도 24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BQ랑 QC가 Q가 얘를 1대 2로 내분한 거니까 바로 삼각형 ABQ, 삼각형 ABQ 대 삼각형 ACQ도 이 넓이의 비가 1대 2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각형 ABC 전체 넓이가 24니까 삼각형 ACQ는 삼각형 ABC의 3분의 2가 될 테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24니까 얘는 넓이가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삼각형 ACQ의 넓이가 16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구한 부분의 넓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삼각형 ACQ 이 부분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이 부분 마지막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의 위치가 다시 한번 AP 대 PC가 우리가 3대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이 사실을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삼각형 APQ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애죠. 그 다음 삼각형 CPQ의 넓이가 3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AQC의 넓이가 16이니까 따라서 삼각형 APQ는 삼각형 ACQ의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ACQ의 넓이가 우리가 16이라고 구해놨으니까 4분의 3 곱하기 16 해서 12라고 계산할 수 있겠네요.